2022년 11월 30일, 이날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인공지능 실험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3년 전입니다. 지금 2026년 1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6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죠. 거기서 모든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플러스를 외부로 확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을 위한 챗 GPT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리적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은행 앱 안에 있습니다. 병원진료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회사 업무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변화에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 세대는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인공지능이 써줍니다. 기획서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이 짜줍니다. 이 격차가 10년 후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자녀의 경쟁력을, 여러분 손주의 미래까지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이 정확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십시오. 2026년은 인공지능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로 넘어가는 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멋있어 보여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실제로 돈이 되는지, 효율이 오르는지, 경쟁력이 높아지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답이 나왔습니다. 된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 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2026년 현재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이 53.9%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에 구현 중이거나 시험 단계에 있는 기업까지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10개 회사 중 7개가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인공지능 관련 계획이 전혀 없는 기업은 2.4%에 불과합니다. 100개 회사 중 고작 2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을 안 쓰면 경쟁에서 밀린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챗GPT는 그냥 글을 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 CES에서 공개된 기술들을 보십시오. MIT 연구진은 인공지능이 설계한 분자 센서를 공개했습니다. 소변 한 방울로 30종류의 암을 동시에 판별한다고 합니다. 조기 진단의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물리적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화면 속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 로봇과 결합된 인공지능입니다. 공장에서, 물류창고에서, 병원에서, 식당에서 실제로 일을 합니다.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람처럼 작업합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뭘까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협업합니다.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서 일을 끝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강남역 근처 식당 예약해줘. 조용한 곳으로 한식이 좋겠어. 그리고 그쪽 가는 길 택시 불러줘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인공지능은 식당 리스트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한식당을 검색합니다.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약을 잡습니다. 여러분 일정에 등록합니다. 그날 택시를 미리 예약합니다. 출발 30분 전에 알림을 보냅니다. 혼자서 다 합니다. 이게 지금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올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5월까지 미국 테크업계에서만 59,413명이 해고됐습니다. 127개 회사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번의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심각한 건 신입 채용입니다. 2025년 신규 졸업자 실업률은 5.8%였습니다. 전체 평균 4.2%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작년 2024년 3월에는 4.6%였는데
1년 만에 1.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기 때문입니다. 왜 안 뽑을까요? 인공지능이 신입사원이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정리, 보고서 초안 작성, 간단한 코딩, 이런 일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것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현재 노동시장 체제가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인간 노동력의 90%가 대체될 수 있다. 90%입니다. 4명 중 9명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가장 위험할까요? 단순 반복 업무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화이트 칼라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국가통계연구원 조사 결과 인공지능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사무직입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 그리고 고임금 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서 쓰기, 데이터 분석, 기획서 작성, 이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정말 잘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정확하고 사람보다 저렴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을 쓰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자리를 없애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세계경제포럼 전망을 보십시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6,9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층감소는 1,400만 개, 전 세계 고용의 약 2%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은 생산성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일주일 걸리던 일을 하루 만에 끝냅니다. 데이터 분석하는데 한 달 걸리던 일을 일주일 만에 끝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쓸 줄 아는 사람 1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 5명보다 낫습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뽑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고하겠죠.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공지능을 배우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챗 GPT를 열어보십시오. 무료입니다. 아무것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챗 GPT를 검색하십시오. 또는 네이버 AI 또는 구글 제미나이를 검색하십시오. 가입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뉴스 보고 유튜브에서 영상 보듯이 그냥 인터넷 사이트 하나 더 여는 겁니다. 가입하고 나서 뭘 하면 될까요? 아무거나 물어보십시오. 오늘 서울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십시오.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줘 라고 물어보십시오. 무릎이 아픈데 어떤 스트레칭이 좋아?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인공지능이 답해줍니다. 친절하게, 자세하게요. 손주한테 문자 보내듯이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학교를 열었습니다. 330명의 중장년과 어르신이 배우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노인복지관에서, IT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서초구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수업을 보십시오. 한갑 넘긴 주민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위튼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8살 아이에게 보내 크리스마스 카드에 넣을 그림 그려줘 라고요. 명령을 입력하자마자 사진 4장이 떴습니다.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아이 모습, 카드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놓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조금 더 화사하게 해줄래? 수정을 요구한 명령어에 따라 새로운 사진이 나옵니다. 수강생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실행 결과를 공유하며 2시간 가까이 집중했습니다. 74세 김영자 씨의 말입니다. 처음엔 무슨 외계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 우리 손주한테 문자 보내는 것처럼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손주 생일 축하 카드에 들어갈 그림도 그려달라고 했더니 진짜 예쁘게 그려주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공지능을 쓰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색을 할 줄 알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줄 알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의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등 기존 디지털 기기와 다르게 고령층도 한번 접근해 배우기만 하면 이후 활용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초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키오스크는 어디를 눌러야 할지 찾아야 합니다. 메뉴가 복잡합니다. 글씨도 작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훨씬 쉽습니다. 2026년 현재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시니어 디지털 배움터 1000곳 이상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50+ 캠퍼스를 통해 50세 이상을 위한 인공지능 입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부산시는 디지털 역량 강화 캠페인을 통해 버스 정류장,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챗 GPT로 손자에게 편지 쓰기까지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 노인 AI 연구소도 생겼습니다. 고령 사회의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삶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연구 기관입니다. 노인의 인지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실생활 중심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십시오. 62세의 공무원 명예퇴직을 한 김모 씨는 3개월간 인공지능 교육을 받았습니다. 챗 GPT 활용법, 인공지능 기초이론, 실습까지요.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가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라벨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는 작년 55세 이상 101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전문 인력 양성 강의를 열었습니다. 수를 센 32명이 실제 데이터 라벨러로 취업했습니다. 61명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활용법 등을 가르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창직협회는 올해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 100만 명을 인공지능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시니어들이 기술 격차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패스트 캠퍼스라는 교육 플랫폼을 보십시오. 인공지능 강의 페이지 방문자 중 24.6%가 45세 이상 54세 미만 중장년층입니다. 원 연령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인공지능 강의 매출이 3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2733% 급증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도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을 못 쓰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재취업도 못합니다. 경쟁력을 잃습니다. 80세 노인도 인공지능을 친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오늘 서울 날씨를 한 줄로 알려줘. 혈압 관리에 좋은 저녁 식단을 3가지로 추천해줘. 무릎이 아픈 사람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타이핑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키보드에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말로 질문하십시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답해줍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날에는 오늘 좀 외롭다. 위로의 말을 해줘. 라고 적어보십시오. 한두 문장의 따뜻한 응답과 함께 인공지능은 가볍게 해볼 활동을 제안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됩니다. 텃밭 달력도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들려줄 가족사 에세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프롬프트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경험을 형식과 언어로 다듬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문장으로 옮기는 습관입니다. 질문을 한 줄 더 구체적으로, 맥락을 한 겹 더 선명하게 요구할수록 인공지능의 답은 여러분의 세계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1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인공지능 국민 시대의 원년을 열겠다. 인공지능 시대 투자 대폭 확대와 성장. 토대 다지기가 2026년 예산안에 3대 중점 방안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 사업에 8조 1188억 원을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상강 도약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세계 3대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1월 22일입니다. 2주 후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와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인지 사람이 만든 콘텐츠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기 콘텐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틀린 정보를 줍니다. 이걸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거짓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올바르게 답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물으면 가끔 없는 사람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판적 사고입니다. 인공지능이 주는 답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은 도구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카카오를 보십시오. 정신화 대표 겸 카카오그룹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방향성 있는 성장 원년입니다. 인공지능과 글로벌 팬덤을 새 성장 동력으로 그룹의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CES 2026에서 인공지능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모든 대기업이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융자 통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5조 4천억 원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경영 회복과 지속 성장을 지원합니다. 왜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할까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을 안 쓰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가 인공지능을 쓰는데 우리만 안 쓰면 생산성에서 밀립니다. 비용에서 밀립니다. 속도에서 밀립니다. 결국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인공지능을 쓰는데 여러분만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일주일 걸려서 하는 일을 동료는 하루 만에 끝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동료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필요 없어집니다. 이게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산업혁명보다 빠르고 인터넷 혁명보다 광범위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준비하면 기회를 잡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80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챗 GPT를 열어보십시오. 네이버 인공지능을 써보십시오. 아무거나 물어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인공지능 교육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노인복지관에 가서 수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인공지능과 결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더 강해집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경험이 없습니다. 데이터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30년, 40년, 5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인공지능의 답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빠릅니다. 세상의 변화도 빠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은 적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컴퓨터처럼 인터넷처럼 인공지능도 도구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것들처럼 인공지능도 곧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일주일 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돌아볼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시작하게 정말 잘했다고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인공지능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